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페라리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뭐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드는 회사, 이걸 넘어서서요. 수십 년간 그야말로 열정과 기술의 상징으로 군림해온 페라리 아니겠습니까? 이 페라리가 전기차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정보도 있고요. 또 기술 전문 매체의 심층 분석 기사들, 이런 다양한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건요. 페라리가 그냥 시대적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페라리만의 기술적인 엣지,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그 차별화된 강점, 이게 정확히 뭔지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특히 궁금한 게 페라리의 심장과 같은 그 엔진 사운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F1 경주장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극한의 기술들이 도로 위 자동차에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럼 페라리의 미래 전략,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페라리 전략은요, 흔히 듀얼 전략이라고 부를 만한 것 같아요. 2025년에 첫 순수 전기차 모델, 코드명 일렉트리카죠. 이걸 선보이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동시에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V6, V8, 심지어 V12 내연기관 엔진까지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 보니까 모터, 인버터, 배터리 같은 전기차 핵심 부품은 물론이고요.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이탈리아 마라넬로 본사에서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다고 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페라리 전략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다 전기로 바꾸겠다, 이게 아니고요. 브랜드가 오랫동안 쌓아온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력한 엔진의 호요라던가 압도적인 성능 같은 고유의 DNA요. 이것과 다가올 미래 기술 사이에서 어떤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내연기관을 유지하면서 합성연료, 이퓨얼이라고도 하죠. 이런 대체 연료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환경 규제나 시장 요구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페라리 감성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겠다. 이건 기술적인 독립성 확보하고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들이 직접 만든다는 그 전기 페라리의 심장, 그러니까 전기 동력계를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모터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수치를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전륜 모터는 무려 분당 3만 회전, 3만 RPM이고요. 후륜 모터는 25,500회전, 25,500rpm까지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수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반적인 고성능 전기차 모터 회전수보다 정말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할바흐 배열이라는 아주 특별한 자석 배열 기술을 사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모터스포츠의 전자기 과학이 도로 위 자동차로 내려온 순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F1 기술의 영향이 보이는 부분이죠. 출력 밀도, 그러니까 무게당 얼마나 힘을 내는지 이걸 봐도요. 전륜이 약 3.23kg/kg, 후륜이 약 4.8kg/kg, 이것도 상당히 높고요. 효율도 93%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초고회전 설계가 단순히 빠르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모터 회전수가 이렇게 높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기어비를 사용하면서도 바퀴의 강력한 힘, 토크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어박스를 포함한 구동계 전체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작고 가볍게요? 네. 슈퍼카에서는 무게와 공간이 성능과 직결되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높은 회전수는 베어링의 내구성이라던가 아니면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과 소음, 그러니까 NVH라고 하죠. 네, NVH. 이런 기술적인 숙제를 안겨주긴 합니다. 이걸 잘 해결하는 게 바로 페라리의 기술력이겠죠. 그리고 할바크 배열은요. 자석의 자기력을 특정 방향, 그러니까 모터가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스테이터 쪽으로 집중시켜서 자석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과 토크 밀도를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아하. 이것도 역시 모터스포츠에서 갈고 닦은 기술인데요. 다만 자기력이 집중되는 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냉각 시스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93%라는 높은 효율은 바로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정말 조화롭게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터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전력을 변환하고 제어하는 인버터랑 관련 전력전자 부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핵심이죠. 페라리는 이 인버터를 모터와 통합해서요. 특히 앞바퀴를 굴리는 전방 X의 경우 통합된 인버터 무게가 9kg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될 정도로 무게를 줄였다고 해요. 9kg이요?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통합하면 전기가 흐르는 경로가 짧아지니까 에너지 손실은 줄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하네요. 네, 반응성이 중요하죠. 앞서 언급된 그 93%라는 높은 피크 효율을 달성하려면 기존 실리콘, SI 반도체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은 SiC, 실리콘 카바이드나 GaN, 질화갈륨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사용하는 게 거의 필수적일 텐데요. 네, 필수적이죠. 자료들을 보면 페라리가 실제로 이 기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엑셀 통합형 인버터는 전력선 길이를 최소화해서 전압 강화나 전자파 간섭, EMI 같은 노이즈 문제를 줄이는 데 확실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터와 인버터, 이 열을 많이 내는 두 부품이 바로 옆에 붙어 있게 되니까요. 이둘의 열을 효과적으로 함께 식혀줄 수 있는 통합 냉각 시스템 설계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열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그리고 SiC나 GaN 반도체는 스위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효율을 높이고 크기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이 차세대 소자들은 구동 조건이 좀 까다롭고 열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고요. 장기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기술적 과제입니다. 페라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참 주목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팩으로 넘어가 보죠. 페라리는 배터리를 그냥 무거운 에너지 저장 탱크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오히려 차체 프레임에 일부러 통합시켜서 강성을 높이는 그런 구조적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아하, 배터리를 셰시처럼 쓴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목표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약 195와트 시준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122kWh급의 대용량 배터리 팩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낮고 넓게 깔아서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추는 거죠. 이건 핸들링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배터리를 차체 구조물로 활용하는 방식은 말씀하신 대로 차량 전체의 비틀림 강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충돌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요. 당연히 코너링 성능 같은 슈퍼카의 핵심인 핸들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렇죠. 하지만 이 방식은 설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또 배터리셀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쇄적으로 열이 번지는 현상, 열폭주라고 하죠. 네, 열폭주. 무섭죠. 이걸 막기 위해서 훨씬 더 엄격한 절연 설계와 아주 정교한 열 관리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 번 충전으로 멀리 가는 긴 주행거리, 레인지와 함께 폭발적인 가속력을 내기 위한 고출력 방전 특성, 그러니까 높은 C레이티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요. 배터리셀 자체 성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배터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어하는 고도로 정교한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페라리는 전기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V6, V8, 그리고 V12 내연 기반 엔진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좀 의외일 수도 있죠. 최신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보면 연료를 실린더 내부에 무적 350바라는 초고압으로 직접 분사하는 기술, 터보차저, 그리고 후륜뿐 아니라 전륜에도 전기 모터를 달아서 네 바퀴를 모두 굴리는 시스템을 결합하고 있어요. 350바면 엄청난 압력이네요. 네, 한 자료에서는 내연기관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시대의 감성을 지키려 합니다. 이런 인상적인 문구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감성이라. 심지어 탄소 중립 연료로 불리는 합성 연료 사용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고성능 내연기관은 여전히 무게당 출력을 내는 능력, 특히 운전자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토크 반응성 면에서는 전기 모터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전기 모터와 정교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가속력과 비교적 긴 거리를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아주 매력적인 솔루션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이군요. 그렇죠. 350바 같은 초고압 직분사 기술은 연료를 아주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서 공기와 더 잘 섞이게 합니다. 이걸로 연소 효율을 높이고 이상 연소 현상, 노킹이라고 하죠. 이걸 줄여서 엔진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요. 다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배터리나 모터 같은 부품들 때문에 차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무게 증가. 네. 그래서 페라리는 이걸 상쇄하기 위해 셰시 설계부터 공기역학, 카본 파이버 같은 경량 소재 사용까지 차량의 모든 부분에서 최적화를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합성 연료 연구는 미래의 규제 환경에 대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내연기관 특유의 사운드나 진동 같은 그 감성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F1 레이싱팀, 스쿠데리아 페라리죠. 그럼요. 페라리의 심장이죠. F1이라는 그 극간의 경제 환경에서 얻은 기술과 데이터가 양산차 개발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F1 머신의 에너지 회수 시스템 ERS, 특히 MGU-K나 MGU-H 같은 개념들이요. 이게 양산 하이브리드카의 회생제동 시스템 효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터보 엔진의 고질적인 문제인 터보렉 아시죠?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약간 굼뜬 거. 이걸 줄이는 기술 개발에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였겠죠. 또한 각 바퀴에 전달되는 힘을 아주 정밀하게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토크 벡터깅 기술, 그리고 실시간으로 노면 상태에 맞춰 서스펜션의 단단함을 조절하는 액티브 서스펜션, 또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에어로다이나믹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제어함으로써 자료에서는 5 플랫폼 같은 예를 들고 있네요.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한계, 즉 주행 가능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F1 기술이 정말 그대로 양산차에 뚝딱 이식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내구성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개념적인 전파, 즉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의 공유는 분명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의 레이스 상황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다시 사용하는 에너지 흐름 최적화 알고리즘 같은 거요. 아, 에너지 흐름 최적화. 네. 또는 엄청난 전력을 다루는 고출력 전력전자 부품 설계 원칙 같은 것들은 양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개별적인 하드웨어 기술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제어하느냐 하는 그 소프트웨어 역량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크군요. 네. 토크 벡터링, 서스펜션, 공기역학 제어 등을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아주 매끄럽게 연동시켜서요. 운전자가 이런 복잡한 기술을 의식하지 않고도 차량의 성능을 최대한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주행 가능 영역 자체를 넓혀주는 것. 이게 바로 페라리가 추구하는 기술의 핵심 목표일 겁니다. 이렇게 온갖 첨단 기술을 막 집약하다 보면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만만치 않겠죠. 물론이죠.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역시나 고성능 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로 꼽히더라고요. 네, 열 관리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구조의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고 카본 파이버나 특수 알루미늄 합금 같은 비싸고 가공하기 어려운 고성능 소재들을 아낌없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전기차 시대에도 페라리 하면 떠오르는 그 특유의 페라리 사운드 있잖아요. 아, 그 사운드. 그쵸. 이 감성적인 경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가상 사운드와 실제 구동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아주 정교하게 융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오, 사운드 융합 기술이요? 네. 예를 들어서 후방 엑셀에 달린 센서가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에 맞는 사운드를 증폭하거나 합성해서 들려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역시 브랜드 경험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페라리다운 접근 방식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여러 개의 고출력 부품들이 차체 곳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동시에 전체 시스템의 온도를 최적의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통합 열 관리 기술. 이건 성능 유지뿐만 아니라 부품의 수명, 즉 내구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역시 단순히 듣기 좋은 소음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운전자에게 차량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가속 중인지 감속 중인지 등을 청각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정보 채널 역할을 하고요. 나아가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유의 감성적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하긴 눈 감고 소리만 들어도 아, 페라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페라리처럼 그 엔진 사운드 자체가 브랜드 정체성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기차 시대의 이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또 새롭게 창조해낼 것인가. 이게 그들에게는 정말 큰 숙제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중요성 역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F1 레이싱을 통해서 수십 년간 축적하고 검증해온 그 방대한 데이터 수집 능력, 그리고 AI 기반 분석 역량을 이제 양산차 개발 프로세스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 개발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실제 주행 중에 얻어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토크 분배나 회생 제동 강도, 서스펜션 세팅 등을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IBM과의 기술 협력 사례도 이러한 데이터 중심 전략을 뒷받침하는 예시로 언급되고요. 네, 소프트웨어는 이 모든 첨단 하드웨어를 조율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현실적인 제약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성능 전기 모터, 대용량 배터리, 복잡한 냉각 시스템 등은 필연적으로 차량의 무게와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가격이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앞서 언급된 초고회전 모터나 고출력 인버터가 레이스 트랙 같은 극한 상황뿐 아니라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장기적으로 문제없는 내구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혹독한 조건에서도 냉각 성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고요. 테슬라의 기술력이나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쟁 모델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죠.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네. 또한 내연기관과 합성연료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앞으로 강화될 환경 규제나 관련 연료 인프라 구축 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오늘 저희는 페라리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전략과 기술적인 속내를 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핵심은 자체 개발한 초고성능 전기 부품들, 예를 들어 3만 RPM 모터라던가 통합 인버터, 구조적 배터리 설계 같은 것들이죠. 이것과 진화된 하이브리드 기술, 그리고 F1에서 얻은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전기 시대에도 페라리 고유의 그 짜릿한 드라이빙 DNA와 가슴 뛰는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야심찬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특히 그 엄청난 모터 회전수나 F1 기술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은 정말 다시 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기술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아마도 끊임없이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열정,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페라리의 접근 방식은 결국 전동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페라리답게 해석하려는 정말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곧 등장할 엘렉트리카 같은 순수 전기 모델은 그 결과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고회전, 고효율 모터 기술, 전력 전자 부품의 통합 및 최적화, 그리고 구조적 배터리 설계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축, 이것들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내느냐, 이게 전기 페라리의 성공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성능 수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브랜드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와 경험을 이 새로운 기술 안에 어떻게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페라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본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었는데요. 이것을 넘어서서 페라리가 다가올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시대에 슈퍼카의 영혼이라고 할 만한 것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능 수치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페라리가 미래에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비기술적인 요소, 그게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페라리의 미래 기술을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